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지입니다. 오늘은 되게 다른 공간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저의 대학 이야기, 저의 전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KC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해서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주전공, 상담심리학과 복수전공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로 4학년 2학기를 맞이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총 3파트로 나눠져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파트는 저의 주전공인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저희 복수전공 상담심리학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예비 대학생분들을 위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시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 촬영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기 언니가 오늘 영상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 형식으로 질문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질문 주시죠. 먼저 간단하게 학과 소개해주세요. 사회복지학과는 다양한 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소외계층들과 인권, 그리고 다양한 빈곤,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대학생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저희 사회복지학과 진학하게 된 이유, 정말 멀고도 먼 저의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사촌 언니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구에 있는 조그만한 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시작은 한 5학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꾸준히 한 할머니당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봉사를 갖고 총 3분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봉사단체에서 매년 말에 모여서 단체에 있는 복지사분들과 저희와 만나서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기특하다, 중학생들한테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상장을 나눠주면서 약간 뒤풀이를 하는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복지사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복지사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을 관리하고 좀 더 넓은 폭의 그런 할머니분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고, 그때 사회복지사가 되면 된다, 사회복지학과에 가면 된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사실은 접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는 좀 현실에 부딪혀서 이과를 선택하게 됐고, 저는 이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별 문제 없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오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내 손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서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과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무슨 준비를 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과 수업을 들으며 이과인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사회복지학과라는 꿈을 완전히 접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문과로 진학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중학교 때 오지 않았던 사춘기가 좀 크게 왔었어요. 하면서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었거든요. 흔한 좀 중2병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놓고 살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봉사활동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잊고 있었던 사회복지학과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때 담임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희 학교를 지원을 할 때나 다른 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봉사활동 경력은 많은데 학과 동아리나 이런 걸 아예 봉사에 관한 내역들이 아예 없어서 제가 뭘 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서 미술을 하고 있던 저희 친구들과 함께 무작정 미술 봉사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율 동아리?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뭘 하지?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침 그때 4월하고 5월이 있었고 4월에 세월호 추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 손수 책갈피를 만들고 캘리그라피를 쓰면서 책갈피를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기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판매를 하려고 나갔는데 저희가 판매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또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갔다가 철거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당시 5월에 어린이날쯤 도깨비 시장을 했었어요. 여의도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진짜 무작정 제가 도깨비 야시장 담당자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희가 무슨 고등학교에 몇 학년 무슨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겠다. 재능 기부로.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책갈피도 나눔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에게 감사하게 부스를 내주셨고 저희는 5월 5일, 5월 6일 이틀 동안 페이스 페인팅 봉사활동하고 책갈피 나눔 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바쁘기도 하고 학교 축제도 있었고 그런 이유로 봉사활동을 나가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런 준비를 해서 이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준비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진학 전에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모든 게 환상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했던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이나 전부 다 그냥 자원봉사의 일이었어요. 저는 이런 자원봉사들의 일을 보면서 남들을 도와주는 게 그저 좋아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이유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거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환상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나요? 일단 실제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을 때 저는 자율전공학부로 저희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첫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배우는 게 사회복지 개론이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학 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론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써져 있어요. 사회 문제는 어떤 게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론. 너무 아름답잖아요. 모두를 도와주고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 모두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 학개론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런 환상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 학과 나랑 너무 잘 맞는다. 또 교수님 수업도 나름 재밌어가지고 과제도 막 스크랩하는 과제 이런 거여가지고 막 신문 기사 보니까 와 진짜 이런 사람들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 들면서 환상이 진짜 절로 늘어나는 그런 하루하루였죠. 그러다가 2학년 때 사회복지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팀플이 늘어나고 그리고 과제가 늘어나고 현실에 부딪히고 또 이제 선배들과의 교류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학을 이제 배우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어려운 점을 조금 귀로 와닿으니까 좀 무섭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무튼 저의 환상은 2학년 때까지는 유지가 되었었다. 하지만 행정론과 조사론을 배우면서 모든 현실이 깨졌어요. 환상이 쫘르르 깨지고 현실이 나타났죠. 모두가 겪어야 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4학년의 체념이 보이네. 그러면 예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신 준비나 뭐 봉사활동 준비 이런 거는 모두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신 준비는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준비했으면 좋겠는 건 그 대학교에 들어와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된다면
봉사활동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사회복지학과로 오게 되면 봉사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어거지 활동이 아니라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활동이라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봉사활동과 한 몸이 되기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 이제는 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는 취미처럼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봉사활동이 조금은 즐거워집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더 하면 학교에서도 실행하는 봉사활동들이 많고 동아리별로 하는 활동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분야에 뛰어들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봉사활동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2, 3, 4학년이 되었을 때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상담심리학과 소개를 해주세요. 상담심리학과는 심리학과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담이라는 실제에 조금 접목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상담을 위한 이론들을 배우고 그에 맞는 실습을 하고 상담을 받는 경험을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러면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1학년 때 자율전공학부로 들어오게 되어서 듣고 싶었던 5개 학과 중에 듣고 싶은 전공을 2개 정도 골라서 1학년 때 들어라.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학과랑 상담심리학과가 조금 비슷한 학과인 줄 알고 이 2개를 들었어요. 근데 딱 그때 1학년 1학기 때 여기 앞에 있는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때 저의 좀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홍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교수님인데요.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저희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약간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과는 정말 내가 흥미가 있어서 할 수 있는 학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상담심리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 친구들과 그 교수님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PS 하나 붙여도 되나요? 홍 교수님은 고등학생에서 저희를 대학생으로 만들어주셨죠. 맞아요. 정말 삐약삐약거리던 고등학생들을 대학생들로 만들어주신 정말 감사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대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복수전공 선택 전에 상담심리학과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요? 저는 환상은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말을 굉장히 잘 들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 상담사 하면 잘하겠다. 나 누구 말 듣는 거 잘하니까 상담사 하면 진짜 기깔나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 이거 해서 상담사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상담심리학과 가서 나 상담사 한번 해보자. 이런 환상을 조금 요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땠나요? 일단 저희는 실습이 모두 끝난 상태예요. 저는 상담사가 맞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상담은 감성적인 게 아니라 완전 극한의 이성적인 일이다.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저도 울고 앞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저도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내가 상담사를 했을 때 공과 사의 구분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래서 저와는 상담사가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저랑 맞지 않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러면 예비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해주세요. 우선 상담심리학과에 들어오려면 제가 앞서 말했던 이런 환상을 조금은 깨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준비할 거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해도 돼? 응. 그런 친구도 봤어요. 상담심리학과가 심리학과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도 있었는데 같은 심리학과지만 정말
꽤 많이 다르다는 거. 맞아.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고 싶으면 심리학과를 가는 게 좋다는 거. 상담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게 상담 심리학과다. 심리학과가 기본 베이스여서 심리학을 배우긴 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상담하고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리학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충족됐지만 가면 갈수록 상담 쪽을 가기 때문에 심리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심리학과를 가시길. 준비해야 되는 거.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거. 정답! 그래서 좀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실습도 있고 또 실제 내담자를 만나서 실습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환경이고 다 사람은 사람마다의 고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여정이 될 거예요. 상담이라는 걸 배우는 게. 그래서 각오만 가지고 학과에 들어와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근데 상담 심리학과가 몇 개 없죠? 없어요. 저희 학교가 빡세다는 거. 커리큘럼이 저희 학과가 좀 빡세다는 점은 참고. 마지막으로 예비 사회복지학과랑 상담심리학과에 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지금 딱 면접 시즌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예비 대학생분들, 저희 학과의 후배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수시 준비를 하고 정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울어요. 울어요? 왜 울어요?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서 슬퍼요? 제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과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다음에는 행복만 있었어가지고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를 오고 싶은 친구들도 지금까지 힘들었던 입시 과정을 끝나서 행복한 대학생활만 있을 거니까 너무 대학생활을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조금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대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고. 아니 저 하고 싶은 말 배웠는데 있었는데 진짜 까먹었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댓글로 적어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